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아파트 이야기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말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초강력 역대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오늘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즈음에 김영사에서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고 하는 아파트 책을 냈습니다. 자, 이거는 5년 만에 내게 된 아파트, 부동산에 관련된 책이고요. 사실 필쌤은 작년부터 올해가 조금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을 것을 예견을 하고 이 책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 책은 무조건 빨리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아파트를 사게 되는데 3,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불어닥치는 아파트 상승 시장에서 소외감, 박탈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반복되지 않더라도 결국 내가 언젠가는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차근차근 아파트를 사는 계획을 실천해보자 라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6월 27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총액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LTV 몇 %다 이런 게 아니라 대출 자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온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도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완공이 되고 입주할 때 보면은 이 중도금 대출을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내가 입주를 안 한다 그러면은 상환을 한다. 내가 입주한다 그래도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6억이라고 하는 한도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대책이 발표하면은 약간의 유예기간, 이번 달 말까지만 되고 그 다음에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날부로 바로 실시가 된다. 이게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강남에 한강 보이는 아파트 30억, 40억, 50억 이런 아파트를 20억씩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타격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2, 3억, 3, 4억 빌려서 6, 7억, 7, 8억 하는 집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의 타겟은 결국은 고가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좀 막음으로써 중위가격이나 상대적인 하위 입지의 아파트로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주담대 6억. 이제는 갭 투자가 어려운 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담대 최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훨씬 내야 될 원금과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출 금액 자체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 같은 경우도 규제가 80%에서 70%로 좀 줄어들게 된다. LTV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요. 2000년대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전국의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은 아니고요. 전국인데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전국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분석을 해보면 사는 시기에 국채금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 안에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화면에 의하면 말이죠.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는 말이죠. 7.26%. 자,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10년 동안의 평균 상승률 같은 경우는 7.25% 정도가 나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3.76% 정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간의 평균 상승률은 2.41%로 떨어졌는데 이걸 기간별로 분석을 해보면 어느 시기에는 국채 10년물 금리보다 조금 더 오르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덜 오르고 하는데 그 폭이라는 것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 2% 안에서 결정이 된다. 이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의 국채 금리는 3% 미만입니다. 2.8% 정도 수준이죠. 3%라고 하더라도 최대로 오른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지금 사는 사람한테는 10년 동안 5% 이상은 안 오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5%도 물론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인데 5% 오르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6억 대출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6억보다 더 큰 대출을 받아서 산다?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33평 아파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10억 6,200입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5억 2천이죠.
자, 5억 2천을 월세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5%라고 가정하면 1년에 2,600만 원 정도의 월세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걸 고든의 성장 모형 계산을 해보면 2,600에 10억 6,200 매매가면은 분목값은 2.44%가 되니까 결국 아파트의 최소 요구 수익률이 몇 %라고 그랬죠? 아파트는 최소 1년에 5% 올라야 된다. 5%보다 얼마가 부족하냐면 2.56%가 부족합니다. 2.56%가 부족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이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가 2.56% 정도 올라간다라고 기대한다는 뜻이죠. 결국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6억이라고 하는 한도를 꽉 채워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의 이자가 나오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6억 원을 넣고요. 그리고 30년으로 이제 대출 기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대출 금리는 4%인데 7월부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 DSR 제도는 원래는 내가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이 총액으로 1년에 내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때 적용할 이자율이 무조건 가상금리 1.5%가 플러스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이자를 낼 때는 4%를 내는데 DSR을 계산할 때는 5.5%로 계산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얼마가 되냐면 6억을 5.5%로 대출을 받게 되면요. 한 달 내야 될 원금과 이자가 340만 원입니다. 물론 실제로 340만 원을 내는 건 아닙니다만 34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4,080만 원이죠. 이 4,080만 원이 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80만 원 나누기 0.4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연봉이 얼마여야 되냐? 1억 200. 연소득이 1억 200인 사람만 6억 한도로 꽉 채워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없었다면은 연봉 8,500인 가구가 6억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억 200만 원 정도가 소득이 돼야만 6억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아까 서대문구에 있는 중위가격 아파트 10억 6,200 얼마 오른다고 했죠? 2.56% 정도 오른다고 했죠? 1 플러스 0.0256에 10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13억 6,700 정도까지 간다. 얼마 자본소득이 생겼죠? 내가 10억 6,200 투자해가지고 10년 후에 13억 6,700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약 3억 50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을 안 사고 나는 그 6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나가는 비용을 저축을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안 산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본소득이 10년 내에 생길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6억을 받게 되면 286만 원 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내거든요. 그 중에 이자가 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중위가격 아파트를 대출을 거의 6억 가까이 내서 받아서 산 사람은 자본소득이 10년 후에 3억 500이 생기는데 나는 안 샀다. 안 샀으면은 안 산 만큼의 이자를 내가 어디다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200만 원이다. 200만 원에 10년 저축을 하면 지금 금리로 2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억 6,500만 원 대 3억 500만 원. 당연히 집을 산 쪽이 4,500만 원 정도가 많죠. 근데 10년 동안 집을 보유하면서 내야 될 보유세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이 두 가지 경우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도 안 사도 사실은 거의 상황은 10년 후에 똑같다. 다만 안 산 사람은 최소한 이자 금액인 2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6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열심히 갚는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사실은 과소비를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집을 안 산 사람 같은 경우는 내 친구는 집을 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자하고 원금을 내는데 나는 돈이 안 나가니까 나는 그냥 벤츠 타자. 이래 버리면은 사실은 10년 후에는 집을 산 사람이 자산 가치로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주는 영향은 당장은 사실 집값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았던 적은 없습니다. 이 효과는 거의 한도가 6개월이라고 봤을 때 정부의 후속 대책, 특히 공급 대책이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산다라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없이 전세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집을 대출받아서 산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지만 무리한 대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서울 아파트를 산다면 기대값이나 예상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실효적 이익은 없는 투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나온 새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적용이 돼서 집값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속 대책도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새 정부의 새로운 대출 규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예상되는 상승률 가지고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내 집 마련 계획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근차근 세워서 내 집 마련을 앞당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